수많은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도했지만 왜 당신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까요? 긍정 확언을 수천 번 외치고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시각화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현실의 벽은 요지부동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이 모든 것이 그저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사실 당신은 완벽하게 성공해왔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 한순간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법칙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무자비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나 생각, 간절한 바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오직 당신 존재의 주파수, 즉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지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불을 원한다고 외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는 결핍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우주가 듣는 것은 결핍이라는 강력한 신호뿐입니다. 당신이 건강을 갈망하면서 몸에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의 진동을 내뿜고 있다면 우주는 그 두려움을 당신의 현실로 정확하게 비춰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현실 창조 방법의 치명적인 허점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지만 진짜 게임은 당신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신념, 당신의 생리적 상태가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이제 헛된 노력을 멈추고 진짜 작동 원리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조각,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열쇠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힘과 노력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 존재의 주파수를 조율하여 현실이 저절로 당신에게 맞춰지도록 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당신 내면 상태의 완벽한 거울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 문제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간관계가 엉망이라면 당신 내면에서 사랑과 연결이 아닌 분리와 불안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피드백입니다. 당신의 현재 주파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발견 중 하나는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 우주는 당신이 관찰하기 전까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 상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즉 당신이라는 관찰자가 이 가능성의 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파동은 붕괴하여 특정한 입자, 즉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관찰하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족함, 의심,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 가능성의 장을 본다면 당신은 정확히 그 부족함과 두려움에 해당하는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온전함, 감사, 사랑의 상태에서 세상을 본다면 당신의 현실은 그 상태를 반영하여 풍요와 기쁨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이 먼저 바뀌면 자신의 상태도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돈이 생기면 풍요로움을 느낄 것이고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면 사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적 현실 창조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풍요로움을 느껴야 돈이 나타나고 당신이 먼저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사랑스러운 관계가 창조됩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던 비밀입니다. 현실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십시오. 당신이라는 관찰자의 주파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관찰하는 현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간단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풍요를 느끼기로 결심해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불안과 걱정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하루 중 95%가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5%의 시간 동안 나머지 95%의 시간은 과거의 경험, 감정적 상처, 그리고 깊이 각인된 믿음들로 이루어진 자동 프로그램이 당신의 삶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모든 경험, 특히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경험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보며 느꼈던 불안감, 친구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꼈던 수치심,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느꼈던 무력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기억들은 당신의 몸과 신경계에 각인되어 특정 상황이 닥치면 자동적으로 똑같은 감정과 생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본값, 즉 디폴트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하지만 당신의 몸은 수십 년간 훈련된 결핍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과거의 상처가 주는 불안한 리듬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일치, 즉 인코히런스 상태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뇌와 심장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은 양자장은 무엇을 창조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하고 익숙한 신호, 즉 잠재의식에 뿌리 박힌 결핍과 불안의 신호를 현실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몸에 각인된 과거의 감정을 해소하여 새로운 존재 상태를 당신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현실 창조의 잃어버린 조각, 즉 코히런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코히런스란 당신의 뇌와 심장, 그리고 몸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신호를 내보내는 정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원하는 것과 당신의 심장이 느끼는 감정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당신의 신경계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명확하고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양자장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 악기가 조화롭게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코히런스 상태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생리를 직접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몸, 특히 심장과 호흡을 활용해야 합니다. 심장은 뇌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당신이 심장의 리듬을 바꾸면 당신의 뇌파와 호르몬, 그리고 몸 전체의 생화학적 상태가 즉시 바뀝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를 양자적 수준에서 바꾸는 기술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이 선언은 당신의 생명력과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코히런스 속에서. 이 두 번째 선언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혼돈이 아닌 정렬과 조화의 상태를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쉬며 코히런스 속에서. 이 호흡을 단 몇 분만 반복해도 당신은 자신의 내면 상태가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가슴 중심에서부터 미묘하지만 강력한 평화와 온전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히런스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코히런스 상태에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기다림의 함정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기를, 이상적인 파트너가 나타나기를,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양자적 관점에서 볼 때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주파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본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기다릴 때 당신은 결핍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그 기다림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당신이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더 많이 창조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99수와 보쿠 메가헤르츠 채널의 음악을 듣고 싶다면 먼저 라디오 다이얼을 99.9에 맞춰야 합니다.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이얼을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서는 항상 먼저 주파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방송을 수신하는 것입니다. 현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먼저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 즉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낄 감정과 존재 상태에 당신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감사는 풍요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함정입니다. 양자 창조자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미리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건강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풍요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선제적인 감사는 당신의 주파수를 즉시 결핍에서 풍요로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양자장에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장은 당신의 그 새로운 존재 상태에 걸맞은 현실을 당신 앞에 펼쳐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멈추십시오. 외부의 증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현실에 대한 반응이 되게 하지 말고 당신의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인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창조자로서의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코히런스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끔 하는 특별한 의식으로만 남겨둔다면 당신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코히런스를 당신의 일상적인 존재 상태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능한 한 자주 코히런스 상태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을 기다리는 줄에서, 지루한 회의 중간에 잠시 멈추고 당신의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살아있다 내쉬며 코히런스 속에서 단 30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당신은 스트레스와 혼돈의 주파수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고 정렬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외부 환경이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이 매 순간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자동적으로 분노의 주파수에 접속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코히런스를 선택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호흡으로 돌아와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코히런스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와 몸에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생성됩니다. 코히런스 상태가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감정적 반응에 기반한 자동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요청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와 함께 딱 3번만 이 호흡을 해봅시다. 눈을 감고 등을 곧게 펴십시오. 자, 함께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천천히 내쉽니다. 코히런스 속에서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나는 살아있다. 길게 내쉽니다. 코히런스 속에서 마지막으로 온 존재를 다해 들이마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며 내쉽니다. 코히런스 속에서 방금 당신은 자신의 생리를 바꾸었고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었고 당신이 양자장으로 보내는 신호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매 순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여정을 걷다 보면 반드시 의심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코히런스 상태를 열심히 연습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낡은 자아와 잠재의식은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봐, 역시 소용없잖아. 이건 다 시간 낭비야.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수십 년간 익숙했던 낡은 존재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명현현상과 같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그 의심마저도 코히런스의 상태 안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의심이라는 감정은 과거에 당신이 보낸 마지막 저항,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에 다시 접속하여 낡은 현실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파도처럼 지나가게 두고 새로운 코히런스의 상태에 머물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선규전학은 우리의 유전자가 운명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환경, 그리고 특히 우리의 존재 상태가 어떤 유전자를 켤지 끌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코히런스 상태에 머물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몸의 건강, 활력, 풍요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켜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 머물 때 당신은 질병과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매 순간 호흡과 선택을 통해
당신의 유전적 운명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 현실이 당신의 새로운 상태를 즉시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존재의 토양에 코히런스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꾸준히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는 것, 즉 매일 코히런스 상태를 선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의 내면 상태라는 거대한 나무를 반영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현실이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전통적인 끌어당김 법칙의 한계에서 시작하여 양자 물리학과 뇌과학을 통해 현실 창조의 진정한 메커니즘을 탐구했고 마침내 코히런스라는 실질적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현실 창조는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변화를 위해 밖을 향해 애원하고 힘쓰고 조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업은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당신의 존재 상태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심장과 뇌를 코히런스라는 아름다운 조화의 상태로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상태에 깊이 뿌리내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이라는 영화의 관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감독이자 주인공이 됩니다. 나는 살아있다. 코히런스 속에서. 이 두 문장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를 즉시 바꾸는 양자적 명령어이며 당신이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신성한 주문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후에도 이 진동을 당신의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 코히런스가 되게 하십시오. 외부 세상이 당신의 상태를 결정하게 두지 말고 당신의 상태가 외부 세상을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유이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 힘을 깨닫고 당신이 꿈꾸는 가장 위대한 버전의 삶을 창조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이 진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빛이 세상을 밝힙니다.